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상은 도장 공사까지 갈 건데, 그죠?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겠죠? 도장 공사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 146쪽이죠. 146쪽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중에서 모르타르 발음의 균열이나 들뜸. 자, 이 지문이나, 그러니까 균열이나 들뜸이라 그랬는데, 또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균열하고 들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방지 대책으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줄눈 때나 혼화제를 사용한다. 자, 줄눈 때도 있지만, 자, 혼화제. 아까도 이런 거 있었죠? 혼화제. 혼화제에서 아까 문제에서는 감수제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적게 넣고 얘를 넣는 겁니다. 혼화제라는 것도, 자, 우리 혼화제. 자, 우리 혼화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포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혼화제가 들어가면서, 자, 이런 게 들어가면서 뭐가? 자, 이렇게 했죠.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자, 어떻게 된다? 물이 적으니까 이 얘기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게 들어가면서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시공연도가 좋아지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균열이나 들뜸 이런 것들 되는 거고요. 그럼 줄눈 때가 뭐예요? 줄눈 때 되는 건 이 얘기는 이 얘기하는 거죠. 신축 줄눈. 또는 뭡니까? 조절 줄눈. 막 이게 혼용해서 쓴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조절 줄눈. 자, 이런 걸 사용하는 건 뭡니까? 균열이 잘라놓으니까 균열을 방지해 주는 거죠. 또 확산되는 거를 방지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자, 우리 맞는 지문입니다. 줄눈 때, 그죠? 신축 줄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 지문 보자고요. 통풍을 좁게 해서 빨리 건조시킨다. 그죠? 빨리 건조시키면 균열을 가는 거죠. 건조, 수축 또 얘기죠. 세 번째, 되도록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우리 뭡니까? 그죠? 강도가 크고 뭐 이러면 강도 얘기도 하면서도 굵은 모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죠. 가는 모래는 그럼 어떨 때 가는 모래예요? 가는 모래도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를 갖다가 미장 같은 거 마지막에 바르고 이럴 때는 가는 모래를 사용해야죠. 매끈하게 나오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굵은 모래. 네 번째 질문,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또 얘기지만 부배합은 균열이 많은 겁니다. 부배합하고 빈배합의 이거 차이도 항상. 그래서 부배합은 또 얘기지만은 시멘트 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강도도 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공연도도 좋아요. 근데 뭐가 균열이 간다는 거예요. 균열. 자, 이 얘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껍게 한 번에 바른다. 이것도, 그죠? 우리 어떻게?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거. 그러면서 또 기준, 6mm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그죠? 우리 24mm, 18mm, 15mm, 그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단열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10mm로 해서 열관률을 만족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자, 우리 자꾸 봐야 된다. 방습에서는 몇 미리? 방습은 한 번 바릅니다. 그죠? 방습에서는 한 번 15mm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이런 거 보면서도 자꾸 정리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서도 쉽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세팅을 해주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시험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이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조금 깊게도 했어요. 또 다른 과정을 가서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더 깊게 안 가고 지금 이 문제집까지의 여기까지의 내용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막 정리를 계속 반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뭐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타일 붙임 공법 중에서 압착 공법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도 했지만은 자 우리 1번 이런 것들 다 시방서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봐도 그냥 이런 거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타일 위에 2번 지문 타일은 위에서 아래로 붙여나간다. 자, 세 번째 한 장씩 붙이고 남은 만치대로 두들겨서 뭐 이런 쭉 써 있죠. 자, 돼 있고요. 자, 네 번째 지문 떠붙임 공법에 비해서 공극 발생이 적다. 떠붙임 공법, 그죠? 떠붙임 공법 이거 있고 그다음에 압착 공법은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극, 기포 뭐 이런 거 생기는 게 적다.
맞습니다. 5번 아까도 했죠. 타일 1의 붙임공법 붙일 면적은 얼마라고요? 1.2입니다. 1.2고요. 붙임 시간은 15분이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쪽에 147쪽에 자 떠붙임 공법 압착, 계량 압착 이렇게 있는데 압착 공법의 그 붙임 면적이 얼마라고요? 1.29 15분이다. 자, 그다음에 계량 압착이나 줄눈 동시 공법은 얼마라고요? 1.5 제곱미터다. 요거 분은 두 개가 다르단 말이죠. 30분이고 20분이니까 조금 또 그냥 뭐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좋지만 또 우리가 뭐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 22문제로 해서 자, 우리가 미장하고 타일에 관련된 문제를 봤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한 장 넘겨서 자, 우리 나오는 게 자, 챕터 9입니다. 자, 그래서 수장공사. 수장공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또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장을 마무리, 그죠? 마감을 하는데 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반자에 대한 거, 바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벽에서 자 우리 벽을 갖다가 치장을 하는 걸 판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판벽에 여기 나온 요 네 가지가 여기서 돌아가면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징두리 판벽, 그래서 내부벽 바닥에서 높이 1에서 1.5m 여기를 갖다 한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벽일때 여기에 이 높이 1에서 1.5m 정도 여기를 갖다가 치장을 하는 거를 징두리 판벽이라고 얘기한다. 징두리 또는 그것도 굽돌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굽돌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걸레바지는 이 징두리 판벽에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건데 요걸 구체적으로 요 밑에 요 정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벽 바닥에서 벽 쪽으로 10에서 20cm 정도. 자, 요 정도를 갖다 여기를 갖다가 멋있게 만드는 거, 판벽을 한 거를 걸레바지다. 하부 보호 오염 방지. 자, 그다음에 요 지금 두 가지는 자, 요 징두리 판벽은 내부에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고막이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외부에, 외부 벽에다가. 그래서 바깥벽의 지면에서 50cm 정도의 높이로 벽면보다 1에서 3cm 정도 내밀거나 들어가게 처리한 거. 그래서 오염 방지, 안정감. 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코펜하겐 리브도, 얘도 그죠? 우리 오림목이 뭐라 그랬어요? 소각제 조그만 나무들을 가지고서 벽에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오림목을 특수한 모양으로 단면으로 쇠시리를 몰딩이라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벽에 붙인 거, 벽에. 자, 그래서 음향 및 의장 효과. 자,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방음 벽에 대한 거에서 차음벽하고 흡음벽 있죠? 차음. 소리를 차단, 흡음은 소리를 흡수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밀실한 재료를 사용하고요. 흡음률, 투과율이 적고요. 투과율하고 또 얘기지만 투과 손실은 반대말이라고 보라 그랬어요. 투과율하고 투과 손실은 반대말이다. 자, 그러면서 비중이 또 크고 작은 거. 자, 그래서 차음하고 흡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이제 반자는 상대적으로 옛날엔 좀 몇 번 나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 반자. 그러니까 우리 이 반자 위에 이게 반자잖아요. 그죠? 반자를 갖다가 여기를 멋있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는 거를 구성 반자라고 합니다. 자, 장식 및 음향 효과. 그 다음에 간접 조명 장치에서 충단으로 구성을 했다. 샹들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도배도 이제 나오는데. 항상 뭐든지 그저 3번 하는 거야. 도배도요. 초배, 재배, 정배. 자, 그 다음에 요 풀칠 방법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온통 붙임. 그러니까 자, 우리 그저 도배지를 갖다 앞뒤를 다 풀칠을 하는 게 온통입니다. 앞뒤를. 근데 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쪽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한쪽 붙임. 2번. 그래서 비닐 붙임이고요. 봉투같이 갓둘레만 하는 거. 요걸 갓둘레 봉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한 얘기. 바닥에서도 요거 프리 액세스 플로어 요게 한번 나왔죠, 시험 문제. 자, 그래서 바닥에 지지대 수평제 이런 걸로 해서 자, 프리 액세스 플로어는 뭐냐? 지금 이런 거 바닥을 갖다 이렇게 이중으로 한 거. 그래서 이중 바닥, 뜬 바닥.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번에 인서트 요게 요번에 나온 거죠. 그전에도 뭐 문제풀이에는 항상 있는 건데. 그래서 경량 요 오타 양이라고 썼네요.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근을 인서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자, 요런 내용들을 자, 우리 한번 자, 보자고요. 150쪽입니다. 지금 이 문제네요. 지금 이거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자, 우리 인서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익스펜션 볼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드라이 핀. 자,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박는 그저 우리 볼트나 핀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코펜하겐 리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벽에 그저 음향이나 의장 효과를 해서 울퉁불퉁하게 쉐실이라는 말. 코펜하겐 리브 나오면 쉐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4번 멀리언도. 멀리언 자체도 시험 문제 우리 창호 철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멀리언 나오면 창 면적이 클 때 그죠? 이런 얘기죠. 창의 보강이나 미관을 위해서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된 것들. 그걸 멀리언이라고 한다. 멀리언 이게 또 어디서 나와요? 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커튼홀 구조에서 시그멀스에서 그저 멀리언 거기도 나오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자, 요번에 나온 문제고요. 자, 2번 보자고요.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흡음 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 성능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흡음하고 차음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냥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그냥 바로 1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밀성을 높이면은 밀실하게 하면은 차음성, 그죠? 소리가 차단되는 거. 그래서 우리 차단 이것도 있고 이중벽을 그래서 우리 이중벽이 이중벽이 주목적이 뭐예요? 우리 조적식에서 이중벽 하는 게 방습이 주목적이지만은 지금같이 차음도 되고 단열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기 전송음, 고체 전송음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 위한 공사이다. 자, 그래서 소음 방지 공사 맞죠, 그죠? 이런 거. 자, 네 번째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 성능이 뭐 그저 뭐 밀실하고 이러면 뭐 차음이 좋은 거죠. 자, 다섯 번째 칸막이 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제로 벽면을 시공하면 내부 발생음에 대한 차단 성능이 향상된다. 그죠? 뭐 그냥 지금 뭐 여기 있는 지문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쪽에 자, 우리 3번을 보자고요.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 14회 수정이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내가 빼라 그랬는데 안 빼놨어. 뭐 수정이고 뭐 이런 건 뭐하라. 자, 1번 보면은요.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4도씨 이상으로 한다. 4도랍니다. 5도씨. 옛날에는요. 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4도였었어요. 근데 그 규정이 4도가 5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5도. 자, 이런 것도 그냥 요 문제 보고요. 자, 2번 짐은 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얘기했죠. 뭘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온통 붙임. 그죠? 온통 붙임. 앞뒤를 붙이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면 붙임이 있고 지금 해서 갓둘레 자, 요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해서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손질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배하는 작업에 대한 시방서 이런 게 이제 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을 해서 2시간 정도 자, 방치한 다음에 풀칠을 고르게 한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도 이상. 자, 요즘은도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서 보자고요. 자, 이런 내용도 막 외우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4번에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하고 5번에 뭐 7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 4, 12. 그죠? 3일. 그죠? 3, 4, 12, 3, 7, 3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3일 전부터 48시간이니까 2일 경과할 때까지 시공장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 3일 전에 이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자, 이렇게 또 시방서에 있는 겁니다. 4번 문제요.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용어. 이 용어 설명 이런 것들도 그죠? 시험 문제는 꾸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또 그죠? 용어들을 모르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노비드가 이렇게 코노비드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어떤 뭐야, 우리 기둥이나 모서리 보호하기 위한 거. 그래서 기둥인과 벽,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를 코노비드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코펜하겐 리브 나와 있죠. 자, 음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다가 붙인 겁니다. 벽. 또 시험 문제는 바닥이라는 말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코펜하겐 리브는 벽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걸레바지.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 걸레바지 10에서 20cm 정도를 된 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고마기, 벽면 상부와 천장. 자, 이것도 우리 그저 이론에서 했던 거죠. 수평 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고마기는 외부 벽의 바닥에서 하는 거고, 자, 우리 천장에서 여기가 천장이라 그러면 천장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반자 돌림대라 그런다 그랬죠? 자, 요 밑에 거는 걸레바지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자 돌림대. 저 위에 이렇게,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쭉 되는 거. 5번 멀리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번에도 그냥 지문으로 하나 나온 거죠. 멀리언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설치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멀리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 자, 우리 또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보면 다음 중에서 서로 관계가 없는 거. 자, 1번에 보면은요, 첼판 계단. 자, 우리 계단에 나오는 용어. 계단이 뭡니까? 디딤판, 첼판, 그 다음에 뭡니까? 논스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단참, 뭐 엄지기둥, 뭐 이런 것들이 계단에 나오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 이런 걸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계단에 나오는 용어들, 자, 우리 또 그죠? 이론에서 쭉 봤는데 계단이 문제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디딤판, 첼판, 뭐 그죠? 논스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살대. 자, 이제 천장에서도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좀 깊게 해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살대. 그다음에 달대. 3번에도 달대도 이런 거 살대, 달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천장에 나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달대, 기둥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대, 달대, 뭐 달대바지, 뭐 그 순서도 옛날에는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천장에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문성구 뭐 이런 것도 우리 문에 대한 얘기들 용어 나오는 거고요. 자, 5번에 보면 미세기창, 미석이 또는 미세기, 크레센트, 그죠? 크레센트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해설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뭐 깊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용어가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 보는 것도 좋아요. 자, 6번 보자고요. 코펜하겐 리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코펜하겐 리브 그러면 아까 그죠? 그냥 벽에다가 붙여서 음향 및 그냥 의장 효과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보통 두께 5cm, 너비 10cm 정도로 만든 건축 내장재다. 요 조그만 거, 아까 뭐 오림목이라 그랬죠? 오림목, 요런 게 오림목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재, 조그만 나무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드는 거고요. 자, 2번 표면을 자유곡면으로 깎아서 수직 평행선이 되게 리브를 만든 것이다. 그죠? 우리 그 사진에도 기본서에 많이 있던 거. 세 번째, 음향 조절 효과가 있고 장식 효과가 있다. 자, 네 번째,
면적이 넓은 강당, 극장 등의 바닥재가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벽에 하는 거.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코펜하겐 리브를 목재루버라고도 한다. 자, 6번도 자 우리가 또 뭐 편안하게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쪽에 7번입니다. 수정공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면 턴버클은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인서트, 그죠? 우리 인서트가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거죠. 턴버클은 뭐라 그랬어요? 긴장용 조임 장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코펜하겐 리브는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붙이는데 의장 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 세 번째 읽으려고 그랬더니 줄이 긴데 구성반자. 그냥 뭐 샹드리에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반자. 자, 그다음에 4번 살대, 달대, 인서트, 반자 돌림 때는 반자틀과 관계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지금 4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천장이나 반자 이런 데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 걸레바지에 대한 거. 자,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죠? 걸레바지에 대한 게 쭉 써 있으면서 두 번째 청소 시 벽면의 오염을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8번 징두리 판벽에 사용되지 않는 거. 자, 그러니까 요 징두리 판벽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에서 1.5m 요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판벽을 하는 거를 이걸 뭐라 한다? 징두리 판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징두리 판벽에 요 위에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위에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요걸 또 뭐라 해야 얇게 이렇게 되는 거를 두껍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띠장, 걸레바지, 나무벽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런 데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장선은 보면은요. 자, 우리 거기 해설에도 보면 멍에 장성 이런 거는 마루에 사용하는 부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아파트니까 좀 그런데 우리 단독주택 보면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나무로 마루를 갖다 나무를 이렇게 쭉 깔았다는 얘기죠. 자, 그죠? 이렇게 해서 마루를 하면 마루 요 밑부분에 들어가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땅이고 이걸 받치기 위해서 여기에 대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주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장선이라고 그래요. 또 장선 밑에 이렇게 또 대줍니다. 자, 우리 그냥 몰라도 돼. 그러니까 장선 밑에 대주는 게 멍해라 그래요. 얘를 장선 또는 얘는 멍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디에 이런 걸 받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런 용어들이 우리 한식 뭐 이런 데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죠. 자, 근데 또 이런 게 장선, 멍에 이런 것들이 우리 계단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계단도 이렇게 계단을 했지만 그 밑에 지지하는 거, 그 안쪽에 지지하는 것들이 이런 걸 지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디에 계단에도 나오고 마루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8번에서 징두리 판벽에 사용하지 않는 부재는 장선. 그래서 멍에, 장선 이런 것들은 해설에 자, 우리 마루에 사용한다. 또는 계단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그 계단의 용어가 있습니다. 9번이요. 인텔리전트 빌딩 및 전자계산실에서 배선, 배관 등이 복잡한 공간의 바닥 구성 재료로 적합한 거. 이게 그죠? 이게 자, 액세스 프로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른 지문들도 보면은 있는데 여기서도 그 4번에 보면 장선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바닥에 밑에 이렇게 장선을 이렇게 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장선 이런 거고요. 복합 바닥은 바닥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천장 같은 거 와플로 하잖아요. 근데 바닥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으로도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액세스 프로와 자, 해설도 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0번 차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차음이에요.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흡수율이 적고 투과율이 적고 투과율이 적은 거는 투과 손실이 큰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자, 근데 자, 여기에 있는 지문을 보면은 자, 차음 재료는 1번 보통 재질이 밀실하고 무거우며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겁다라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중이 크다라는 거. 그죠? 비중이 큰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차음 재료고요. 자, 두 번째 차음 재료는 차음성이 높은 재료로 투과음이 그죠? 차음이 소리를 차단하니까 투과율이 작은 거죠. 그래서 투과음이 작은 재료를 지칭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세 번째 중간에 공기충을 두어서 이중벽이나 음의 공명 진동으로 인한 음의 투과를 막기 위해서 복합 재료를 겹친 합성벽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뭐 그냥 지문 읽어봐도 뭐 그죠? 뭐 어려운 지문이 없고 뭐 그럴 수 있다. 그죠? 차음을 하기 위해서 뭐 공간을 두면은 그죠? 소리가 어쨌든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뭐 복합으로 여러 재료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 벌써 다르니까 차음할 수 있다. 그래요. 자, 네 번째 보통 차음이 필요한 장소에는 차음 재료뿐 아니라 흡음 재료와 같이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부는 차단을 하고 일부는 또 흡수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음의 전달을 막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지문도 우리 배우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읽어보면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지문. 차음이 필요한 차음이 필요한 곳에서 음원 가까이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뒷부분은 음영이 져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답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실내라는 거예요. 실내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뭐 장애물, 뭐 이런 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됐을 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차음에 필요한 곳에서 음원 가까이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은 뒷부분은 음영이 져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지만 뒷부분 음영이 진다는 자, 소리가 내가 떠듭니다. 떠들면 자, 여기 가면은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흡수되는 것도 있고 튀어나오면서도 뭐 여러 개 간단 말이죠. 이거 그냥 쉽게 예를 갖다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산에 가서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이래잖아. 그거 뭐라 그래요? 에코라 그러죠. 에코. 에코. 메아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설해 보면은요. 음영 가까이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뒷부분에서 소리가 반사돼서 소리의 울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울림 현상이 이거죠. 우리 에코, 메아리. 자, 그래서 따라서 음원 가까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울림 현상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제는요. 요거 기사 문제예요. 제가. 기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넣은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은 우리 화장실이나 우리 이런 거 흡음이 안 되는 이 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다 흡음 역할을 하잖아요. 안 하면 여기서 우리 떠들면 막 울리잖아요. 특히 화장실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 전화할 때 보면 이게 막 울리잖아요. 거기 매끈한 밀실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봐도 되는 거죠. 자,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관계가 먼 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냥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냥 쉽게 우리 난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하면은 그저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동일한 재료일 경우 두께가 두꺼우면은 그만큼 열 손실이 적어지는 거죠. 열 전달, 이런 게 열 전도, 열 전달, 열 관류 이런 게 적어지잖아요. 두껍게 하면 당연히 두 번째 열 관류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열 관류율 그죠 맞죠? 자, 이 얘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설비에서 이제 많이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고온이고요. 여기가 저온이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여기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얘가 뭡니까? 열 전도.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열 전달.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는 게 얘가 열관류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 용어들이잖아요. 우리 배운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열관류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열 전도율이 자,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자, 4번 보면 함수율이 높은 재료. 함수율이 뭐예요? 물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우리 물이 많으면 물은 열이 전달이 빠르다, 늦다. 이 얘기하면 자, 물하고요. 자, 우리 공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열 전도는 어떤 게 빠르고 어느 게 늦습니까? 자, 이러면 자, 물이 얘는 빠릅니다. 자, 공기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면서도 요것 때문에 우리는 뻑뻑이라 그러죠. 기포 같은 거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그저 뻑뻑이는 기포, 이게 뭐야? 공간이 있는 게 열 전도를 작게 합니다. 물은요, 열 전도를 빨리 해줘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도 젖은 옷을 입으면은 젖은 옷을 입으면 더 열 전도가 빨라지니까 더 추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4번 함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면은 에너지가 절약하고 열이 들락날락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그죠? 다공질. 자, 그래서 이 기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 전도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설 보면은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는 절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기 수장에다가 놓았지만은 뭐 설비에다가 놓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자,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뭐냐면은 수장공사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우리 창호 및 유리공사. 챕터 10. 창호하고 유리공사. 자, 여기 있는 것도 자, 우리 이론을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저 우리 창호의 종류에서 보면은 자, 요 기능상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기능상의 분류해서 자, 요 용어들 그죠? 요 자체가 시험 문제보다는 그죠?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다지 서로 맞닿는 거다. 맞닿는 거라 그래서 우리 마중대라 그랬어요. 미다지에서 서로 문이 이렇게 맞닿는 거. 요걸 선대라 그랬죠. 그래서 맞닿는 선대. 자, 그다음에 미석이 또는 미색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여며지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이동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닿지 않는 거. 자, 그다음에 여다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현관문. 그래서 열고 닫는 거. 서로 얘도 맞닿는 거다. 그래서 마중대. 자재문은 안과 박이 자, 우리 되는 거죠. 안팎. 그죠? 그래서 자재문은 안팎으로 열리는 거. 자, 그다음에 5번 보면은요. 전문입니다. 전문. 그래서 전문. 우리 전문 요것도 많이 나왔죠? 전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홀더. 접는 게 폴드잖아요. 그래서 폴딩 도어. 폴딩 도어라고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저 칸막이 겸용해서 도화 행거 전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칸막이 겸용해서 도화 행거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아코디언문이라고도 합니다. 아코디언문. 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목재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주름문도 있죠. 주름문은 뭐예요? 얘도 전문이에요. 똑같은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름문 그러면 얘는 우리 철제 창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용어로. 다 뭐야? 접는 거예요, 다. 그죠? 주름문도 접고 이거 뭐 다 접는 건데 요런 내용들은 복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얘는 주름문은 철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름문은 또 우리 그죠? 어디에 철제에서 하면서 자, 우리 요거 도난 방지용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자, 우리 또 그래서 도난 방지 방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또 기본서에 제가 사진까지도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요 5가지 요거 기능상에 대한 요것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재료상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재 창호에서 나오는 것은 자, 요것도 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그 중에서도 요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양판문. 양판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거를 갖다가 양판이라, 넓은 판을 양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울거미를 짜고 거기에다가 양판을 하나 놓은 거, 사이에 하나 놓은 거를 양판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플러시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울거미는 다 짜는 겁니다. 짠데 거기에다가 중간 살, 가느다란 요 살을 대고요. 양면에 합판을 붙인 거.
요게 플러시문. 그러니까 양면에 붙였으니까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비틀림 변형이 적고 경쾌한 감을 준다. 세 번째, 비닐살문. 비닐살이니까 비닐이니까 이렇게 비닐이 옆으로 돼 있잖아요. 울고미 짜고 그 중간 쌀을 갖다가 이렇게 경사지게 된 거죠. 경사지게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닐살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차양. 햇빛은 차단을 하지만 바람은 들락날락 하는 거. 그래서 차양과 통풍을 하기 위한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것도 뭐 그냥 뭐 새로 살도 되고 뭐 이러는 거 읽어보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요. 자, 우리 2번에 보면은 철제창호. 그죠? 철제창호. 철제창호에, 예, 요 철제창호에 주름무늬 똑같은 목재 이거랑 똑같은 거 있고요. 요번에도 그저 지문 또 나온 거죠. 멀리언이 또 지문 나왔던 거. 창면적이 클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의 보강이나 미간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잘해서 강판을 중공형으로 대서 자, 창호 된 것을 철제 창호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 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샤시 같은 거 하잖아요. 저 발코니 이런 데 하는데 지금 이게 알루미늄인데 지금은 뭐 이제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거보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게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장점, 단점도 그죠? 우리 많이 시험 문제 옛날에, 최근에는 이제 잘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장점, 가볍다. 뭐랑 비교했을 때? 철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이 이것도 이제 우리 알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자, 비중이 2.7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외우라 그럽니다. 기계 같은 데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철이 Fe잖아요. 철은 7.8이에요. 비중이 무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서도 그냥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자, 3분의 1 정도다. 그래서 가볍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밀성이 있고 경쾌한 감을 주고요. 알루미늄 일반 녹슬지 않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철하고 비교해서 철은 녹슬잖아요. 철 녹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걸 뭐라 그래요? 페인트 칠하는 게 뭐 어떤 거 칠해요? 광명단. 맞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강도가 약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화성이 약하다. 자, 그러니까 불에 이것도 이게 그 기계나 금속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냥 제가 참고로 써준데 1539도가 용융점이에요. 철이. 근데 이건 외우면 좋아요. 근데 내가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 근데 얘는 얼마냐면 600도 전후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거를 저융금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수치 같은 건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강도가 적고 그다음에 내화성이 어떻게 된다?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회반죽 등 알칼리에 약하다. 그죠? 얘의 약점이 그죠? 우리 알루미늄 이런 게 콘크리트에 약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질 금속하고 또 접속하면은 부식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면 우리 뭡니까? 뭐 얘기야? 벼랑간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이온화 경향. 이온화 경향이 벼랑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온화 경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서 콘크리트에 우리 지금 사용하잖아. 콘크리트 이런 데 사용하니까 뭐 무슨 처리를 하는 거, 방식 처리하는 거 무슨 처리 이름이 뭐? 이거만 쓰면 되죠? 징크로메이트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철은 뭐야? 광명단. 자, 이런 얘기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창호철물 있죠. 이 창호철물이 얘가 매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올해도 나오겠죠. 뭐 이상하게. 자, 그러니까 이 창호철물 하나하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도화볼트, 미석이, 미석이가 이겁니다. 여기에 채우는 거. 그래서 문의 잠금 장치. 도화행거 아까 했죠. 전문 이동 장치. 전문이 드르륵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문의 이동 장치를 우리가 도화행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도화체커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달려 있는 거죠. 도화 클로저라고도 하죠.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해서 여닫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 그죠? 자동으로. 또 자동이라는 게 이런 게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동. 자, 그래서 도화 체크. 자, 그래서 실린더 또는 피스톤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그저 저절로 자동으로 잡히는 게 도화 체크. 도화 스톱. 여닫임은 벽 보호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도화 홀더, 말발굽. 여닫임은 문바지. 라이트 레치 또는 라이트 록 써 있죠. 외부 열쇠, 내부 손잡이. 자, 그러니까 요 라이트 레치, 라이트 록은 우리 실내에 우리 문들, 그죠? 여닫이 문들이죠. 여기에 장식한 것들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도어 체크는 어디에?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는 아파트 우리 외부하고 그죠? 우리 내부를 갖다 구분하는 그 현관문, 그게 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자, 그래서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자, 그러면서도 그 밑에도 그죠? 나이트 레치하고요, 나이트 록 요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다시 큰일 날 뻔했네. 나이트 레치, 라이트 록이 우리 뭡니까? 아파트 현관문이죠. 그죠? 아파트 외부하고 내부에 거기서 잠그고 열고 열쇠로 하고 잠그는 거. 얘가 라이트 레치, 라이트 록이고요. 실린더 록, 실린더 자물쇠. 얘가 우리 실내에, 말을 지금 잘못할 뻔했어요. 실내에 있는 대에 있는 거죠. 자, 이거 문에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내부 손잡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서는 안 열리는 거. 그 다음에 크레센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크레센트, 그죠? 자, 그래서 오르내리기 창 또는 미서기 창의 잠금 장치. 크레센트가 우리 국산말로 뭐라 그랬어요? 초승달. 초승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창개폐 조종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첩, 경첩, 이거 여닫이문의 지지고요. 스프링 힌지, 플로어 힌지, 피버, 레버터리 있죠. 그래서 스프링 힌지는 자유경첩이라 그러고요. 얘도 자동으로. 근데 얘는 경량 자재문, 가벼운 거잖아, 스프링 힌지. 그 다음에 플로어 힌지는 바닥지돌이에서 얘도 자동인데 중량에 사용하는 거. 피벗 힌지, 얘는 뭐 암놈, 숨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여닫이문이나 자재문 다 중량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터리도 나왔던 거죠. 문이 자동으로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동이라는 게 보면은 박스에서 맨 위에서 도어 체커에 보면은 자동이라는 게 써 있고요. 스프링 힌지에 보면 자동이라고 써 있고요. 플로어 힌지에 보면 자동이라고 써 있고요. 레버터리 힌지에 보면 자동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체크한 요 네 가지는 자동 기능이 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물론 맨 처음에 힘을 주겠지만은 자유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 아직도 많이 있네요. 이론이 여기는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뭡니까? 창호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유리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제가 조금 힘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유리공사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오겠습니다.